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시장 변화 제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월 아파트 거래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3,381건이 등록됐습니다. 8월 3일 기준 7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봤더니 무려 3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월 아파트 거래량은 7,280건이 등록됐었던 6월 거래량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월 3일 기준 경기도 8월 아파트 거래량 8,347건, 8월 3일 기준 7월 아파트 거래량 1,097건보다 17% 감소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감소폭이 덜하긴 하지만 일단 서울, 경기 모두 다 거래량이 늘어난 추세에서는 반전된 것은 분명합니다.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11월 발표 예정인 공공택지, 원래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정책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에서 좀 다른 대책이 나왔죠. 바로 서울을 포함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수도권에 8만 호가 공급되더라. 여기에 성남과 하남시 같은 선호도 높은 입지가 포함될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대기 수요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런 신도시 정책 발표 나올 때는요,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급등한 시장 금리예요. 원래 지금 5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하지만 시장 금리, 은행의 대출 금리는 반대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3% 초반대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4%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나마 대구은행 등에서 일부 늦게까지 3% 초반의 대출을 제공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막힌 상황이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성역 포레스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2023년 12월에 전용 84 타입이 11억 1,5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5월 달에 11억 6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에 이 아파트는 13억 1,100만 원까지 실거래를 찍게 됩니다.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 대비해서 9개월 만에 얼마가 올랐다? 2억 가까이 올랐다. 근데 여기는 그나마 중급지니까 이 정도 올라간 거죠.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 찍은 데가 다 널렸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급등 피로감이 쌓일 때가 됐고, 이렇게 가격이 단기간에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생긴다? 외부의 변수에 예민해지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외부 변수, 시장금리 급등과 그리고 공공택지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 관망세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 보면은 8월 12일 기준 0.32% 상승률에서 8월 26일 날 0.26% 상승률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죠. 실제 전고점을 찍은 지역은 8월부터 수요가 급감했고요. 덜 반등한 지역, 전고점 찍은 지역이 많으니까 덜 오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갔었거든요. 그것이 8월 초까지는 이어지다가 지금 8월 말 가까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수요가 급감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아직 시장 변화를 체감 못하는 곳도 있어요. 8억 이하의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 대표적으로 검단 지역 같은 경우는요, 꾸준히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많지 않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시간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침체라는 게 상급지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좀 내려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잠실을 비롯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의 거래 급감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가 저는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퍼져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가면 급매 있나요? 대체적으로는 아니에요. 가격이 그동안 급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물수 대비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오른 가격에서 계속 거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요, 인기 지역은 매물 자체가 여전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거래가 줄어들었다 말씀드렸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30% 줄어들었고 경기도는 한 20% 가까이 줄어들었잖아요. 거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도 적은데 거래도 간간히 되다 보니까 급매가 나올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매물이 7월보다 많아지는 정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셔서 급매 찾으면 없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 시장이 바뀌었다는데 도대체 언제 하락하나요? 저희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보통 1개월 정도 거래 급감하면은 보합으로 전환이 되고 상승이,
3개월 정도 급감하면 5% 정도 하락한 매물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정도 급감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하고요. 1년 정도 급감하면 3, 40%의 대폭락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1개월 거래 급감이요. 이것은 그냥 상승을 멈춘 정도다. 그리고 3개월 거래 급감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매가 나올 건데, 이러려면은 10월 말까지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급매가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갈아타는 사람은 주로 언제 집을 팔까요? 교통이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교육이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아무 때나 못 팔죠. 자녀 학년이 끝날 때 보통 이동을 생각하죠. 또 하나, 세입자들이 언제 이사를 많이 할까요? 주로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을 때 세입자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어요. 왜? 싸고 신축 아파트가 더 새 거니까. 요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잘하다 보니까 그런 곳을 선호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고, 준신축이나 구축 같은 경우는 마감재가 노후화되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욕구는 어디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입자 이동이 대거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갭 투자자에겐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자, 세입자가 나갔어요. 근데 세입자 나가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전세 놓으면 4년 동안 팔기 어렵다? 맞죠? 왜? 예전에는 전세 2년 만기돼서 집 판다 그러면 팔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면서 집을 안 보여주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이번에 팔지 않으면 4년 동안 못 판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중에서 좀 부채가 많은 사람들도 고민을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팔아서 대출 좀 갚아볼까? 왜 갭 투자자들이 파는 매물은 급매가 될 확률이 높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세 만기 보통 3개월 전에 세입자가 퇴거를 통보합니다. 그러면은 갭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팔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팔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매도 기한은요, 한 45일 전까지입니다. 왜? 이 시기까지 못 팔았으면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면 일정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45일 전에 팔아야 돼요. 그럼 매도 가능한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럼 짧은 시간 내에 수요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급매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바뀔 조짐이 보이니까 요즘 댓글창에서 대폭락, 설거지로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이 대폭락의 시작점일까? 대폭락이 나오는 조건 말씀드렸죠. 1년 동안 거래가 급감하면 대폭락이 생긴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1년 동안 거래 급감한 거는 딱 한 가지 사례밖에 없었어요. 기준금리를 1년 내내 올리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기준금리 인하 초입이라는 거예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거래 급감하는 거는 상승장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값이 1년 내내 오르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대세 폭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장이냐, 이것을 보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가 압박을 해서 시장에서 대출금리 계속 오르잖아. 기준금리 인하 효과 없을 거야. 이거는 일시적인 조치로 보셔야 돼요. 가계부채 대책은 일시적인 조치다. 그 가계부채 상승률만 둔화되면은요, 바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멸망한다, 집 사는 사람들 다 죽었다, 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번에 전세 만기가 되는데 시장이 약간 변화 조짐이 나타나네. 그러면은 어디에서 급매가 나올 것인가? 가을철에 많이 집을 봐두시고요. 겨울에 급매 나오는 지역에서 내 집 마련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서 과감한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8분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 투자, 청약, 자산 리밸런싱의 모든 것을 답변 드립니다. 한번 신청하시고 7일간 자유롭게 댓글로 질문 가능하시고요.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